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아이 제대로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와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육은 어떤 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훈육이 필요한 순간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 규칙을 어기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훈육의 순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아이와의 관계마저 망쳐버리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어렵던 아이 교육이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물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한 2017년도 정도에 이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지도해 왔는데 그 20년 동안에는 아주 교육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초반 10년 동안은 교대에서 배운 교육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켰는데 그때는 행동주의 교육 방법이 대세였어요. 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보상을 통한 강화나 때려서라도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체벌로 길러진 아이들은 교사와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의 미숙으로 상처받고 내면이 불행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조벽 교수님과 최성애 박사님이 미국의 가트맨 박사의 감정 코칭 기술을 들여오시면서 교육 방법에 보상과 체벌이 아닌 아이 마음 공감해 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 마음은 수용하되 행동은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 코칭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배워놓으시면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옛날의 교육 방식으로 보상을 통한 강화나 체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행동주의 교육 방식으로는 초등 때 아이 가슴에 상처를 쌓게 만들게 되고 사춘기 때 아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책으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유남 선생님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책은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하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도 스터디셀러로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이유남 교장 선생님은 매우 열정적이었던 선생님이셨고 별명은 앙카리스마, 가오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였다고 해요. 아주 당찬 알파맘이 좀 연상되지 않나요? 순둥이 연년생 남매는 전교 1등, 전교 임원을 휩쓰며 부모의 자랑거리로 아주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고3 아들이 자퇴선언을 하고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으시고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감정 코칭을 공부하시고 자녀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지금은 부모 코칭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2017년도에 이 책이 저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아이 교육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동안 저도 교대에서 배운 대로 행동주의 교육 방법대로 보상을 통한 강화와 부모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권위적인 부모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 책 덕분에 저는 당시에 사춘기를 겪었던 저희 둘째 아이와 큰 트러블 없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그 사춘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이와 관계만 망치지 않고 아이를 기다려준다면 공부는 아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조급한 마음에 공부를 우선하다 보니까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와 관계마저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저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수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모로서의 욕심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 저는 이 책을 가끔 펼쳐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럼 자녀 양육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 감정 코칭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감정 코칭의 단계는 모두 5단계입니다. 1단계, 화가 올라오는 부모의 마음 알아차리기. 2단계, 쉼호흡을 하며 부모의 감정 조절하기. 3단계, 아이 말에 경청하기. 4단계, 아이 마음에 공감해주기. 5단계, 대화와 타협하기입니다. 그러나 유념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감정 코칭은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에게 화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겠어요? 그럼 이 5단계를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제가 직접 저희 아이에게 써먹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둔 2, 3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입니다. 겨울방학에 컴퓨터 게임도 끊고 스케줄러도 써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저희 아이가 개학을 며칠 앞두고 새벽에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둘째 아이는 그 컴퓨터 게임이 말썽이에요. 이제 곧 고3이 될 아이가 게임을 하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다음 날 낮에 12시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너도 공부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생각하며 그 둘째 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거실에서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았더니 아이는 어김없이 한밤중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동안 참았던 화가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감정 코칭을 배운 사람에게 일단 호흡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게임 끝나고 이야기를 하자며 아이가 게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화난 것을 알아차리고 제 감정을 조절했으니 1단계와 2단계는 무사히 넘어간 거죠. 그리고 3단계의 경청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아이한테 물었죠. 요즘 며칠 새 밤중에 계속 게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곧 고3 새학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섣불리 조언하거나 잔소리하기에 앞서 일단 배운 대로 아이 마음에 먼저 공감해 주었습니다. 너의 그 마음도 엄마가 이해는 된다. 엄마도 사실 개학을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에너지를 채워서 학교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니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저의 이야기도 살짝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게임을 하고 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오랫동안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낮에 늦게 일어나서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생활 패턴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한번 수면 패턴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 수면 패턴을 찾아오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감정 코칭 3, 4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대화와 타협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무너진 생활 패턴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라고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일 아침이 시작되면 이제 고3이 되니까 다시 게임은 하지 않고 좀 피곤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 늦게까지 게임하는 아이와 감정 코칭을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약속 1시간보다 그 시간엔 일어나지 못했지만 1시간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결국에는 아이가 문을 닫고
자꾸 들어가게 하면서 아이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감정 코칭의 5단계 덕분에 아이도 부모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감정 코칭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실 때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감정 코칭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녀 교육이 지금보다 한 100배쯤은 쉬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